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예전에 제가 그 정동진의 새 해돋이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집에 오는데 11시간 걸렸습니다. 11시간. 네. 너무너무 힘들게 정말 그때 하루가 엄청나게 길고 고됐는데 네. 저녁 때쯤에 드디어 집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시장은 관망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오늘 반등은 매우 강했습니다. 중국 금리 인하 때문인가요? 금리 인하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발표될 쯤에 상승폭이 더 커졌고 그때부터 늘어났던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규모가 거의 뭐 10,000계약 정도가 증가했으니까 금리 인하가 가장 영향이 컸다. 근데 오늘은 또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내일 지금 오늘 그 저녁에 바이든이 오는데 그 바이든에 와서 뭐 삼성 평택 공장에도 가고 뭐 현대차 그거 조지아 그 투자하는 것도 뭐 발표를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철강에 대해서 관세 뭐 이런 것도 또 기대를 하고 원전도 기대를 하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영향을 또 받은 게 있다. 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오늘 큰 영향은 중국의 생각지도 못한 금리 인하죠. 네. 일단 뭐 다른 뉴스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4월 생산자 물가가 월간으로 0.8% 올랐어요. 네, 지난번엔 3.4%였는데 줄었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나쁜 거죠. 네. 분기로는 16.4%. 네. 그리고 캐나다 4월 원자재 가격은 월간으로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마이너스가 이렇게 반가울 줄은. 네. 이게 지난번에는 11.8%였어요. 네. 연간으로는 그래도 38.4%다. 그리고 캐나다의 4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 월간으로 0.3% 올랐는데 지난번에 1.4% 그리고 연간으로 9.4%. 캐나다는 뭐 경제 규모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그런 정도는 아닌데 여기 원자재 가격 하락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렸고 그리고 미국의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19만 7천 건이었는데, 늘어나고 있죠. 이게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연준이 원하는 거는 이게 늘어나기를 원하죠. 지금. 그리고 5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5월 달입니다. 5월 달. 네. 그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런 것도 이번 달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 필라델피아 이쪽도 이번 달 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2.6이 나왔어요. 2.6. 지난번이 17.6이었고 이게 전망은 16이었어요. 근데 2.6이 나왔다. 네.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비즈니스 조건도 2.5가 됐는데 이건 지난번에 8.2였어요. 네. 그리고 고용은 25.5. 근데 이게 지난번에는 41.4였다. 예.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또. 다만 신규 주문은 22.1이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17.8이었어요. 주문은 늘었다. 예. 주문은 늘었는데 제조업하고 여기 비즈니스 조건이나 아니면은 고용이 크게 줄었다. 가격 지불도 줄었어요. 이 78.9 지난번에 84.6이었는데 하여튼 조금 이 지표가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강하게 올리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4월 기존 주택 판매, 요게 561만 채, 지난번에는 575만 채였는데 줄었고, 기존 주택 판매 지수는 마이너스 2.4%, 지난번은 마이너스 3%였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10년 그 물가연동 국채 경매가 있었는데, 발행금리가 제로가 됐습니다, 제로가. 지난번은 마이너스 0.589였어요. 네. 드디어 마이너스로 갔다가 제로로 됐다. 물가가 떨어진 건지 금리가 올라온 건지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10년 균형 물가는 2.59였습니다. 네. 2.7까지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요게 좀
한 2.4 밑으로만 떨어져 준다면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4월 생산자 물가는 월간으로 1.1, 지난번에 1.5였고요. 그리고 분기는 9.2가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의 대출금리 1년물은 3.7인데 동결을 했고요. 예, 이거는 사실 일반 기업들의 신용 우량 대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동결을 해도, 근데 그 미국 쪽의 이코노미스트 설문에서는 이거를 내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5bp에서 10bp 정도 이거를 내리지 않겠느냐. 근데 이 5년물은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전망을 했어요. 요게 이제 4.6%였는데 오늘 4.45로 인하를 했습니다. 15bp 인하를 했는데, 요게 이제 주택 담보대출 금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 경기를 초점에 맞춰가지고 부양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예. 일단 정부가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중국의 반응은 초반에는 그렇게 강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크게 오르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금리 인하 이거 하고 블룸버그에서 이제 현재까지 중국이 올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규모가 5조 3천억 달러입니다. 5조 3천억 달러입니다. 달러. 네. 6천조가 넘는 돈이에요. 6천조. 네. GDP의 지금 3분의 1 정도를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은. 그리고 오후 3시 정도에 물론 3시 돼가지고 주가가 밀린 건 아닌데 외국인 선물이 15,000 계약을 오늘 넘었었거든요. 고점이 2시 43분인가 거기에 15,000 계약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한 4,000 계약 넘게 줄이기 시작하는데, 이 지표 때문에 줄였다라고 보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옵션 만기 때문에 또 줄였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3시에 유럽의 지표가 나왔어요. 독일의 4월 생산자 물가가 월간으로 2.8% 또 올랐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4.9%였고, 분기 단위로는 33.5%예요. 네, 나쁜 거죠. 그리고 영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월간으로 1.4%가 늘었어요. 이게 지난번은 마이너스 1.2였거든요. 네.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4.9%인데 월간으로는 1.4%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휘발유를 제외한 소비도 1.4%가 늘었어요. 네. 하여튼 요런 지표가 있는데 이 독일의 물가 이거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이 팜유 이거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갈팡질팡 하는 것 같은데, 23일부터 이거 팜유 수출을 재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팜유 원유하고 팜올레인, 폐식용유 이거 다 수출하는데 내수용으로 1,000만 톤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거만큼 있으면 그 나머지는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중 경제장관 회담이 또 연기됐다라고, 지금 계속 두 번째 연기인가 그렇게 연기되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게 뭔가를 내밀 거예요. 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 거기 서명하라고 내밀 건데, 여기에 지금 거의 며칠 동안 중국 쪽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비난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이거 아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4월 회의록이 나왔는데, 인플레 확산 우려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 정상화 이거를 공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유럽도 이제 곧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겠죠. 네. 그리고 러시아가 가스를 구매하는 외국 기업들의 절반이 지금 루블화 계좌를 개설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유럽도 지금 독일 쪽 기업들도 지금 계좌 개설해가지고 요거 허용하겠다는 식으로 하여튼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리고 도이체방크가 오늘 또 충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미국 경제가 침체할 경우에 S&P 500이 3,000까지 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지수에서 마이너스 23.5% 더 빠질 거다. 네. 근데 오늘은 사실 이런 게 좀
뜬금없는 소리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그 미국이 이 IPEF라고 하는 거를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중국이 오늘 브릭스를 확대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네. 브릭스가 브라질하고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걸 좀 확대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대항할 만한 어떤 경제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 하원 의장이 독립기념일 전에 그 미국 경쟁법 요거 처리를 독려했는데, 일단 뭐 중국을 겨냥한 거죠. 지금 현재 이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그 미국 의회가 약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듯한 하여튼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그리고 브라질 경제부가 올해 성장률을 1.5%로 하향했습니다. 지난번은 2.1%였는데 물가는 7.9%로 높였는데 지난번은 6.55%였어요. 예. 브라질은 사실 자원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데 하여튼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 400억 달러 예산 합의 그거 의회에서 통과됐고 G7도 184억 달러 지원하는 거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경제 재건하고 뭐 무기 지원 이런 거 계속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그 러시아 석유 세컨더리 보이콧을 테이블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 뒤에 이제 말미에 고유가로 인한 이 물가 상승 이거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죠.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외국인이 지금 채권 매도를 2월 달에 803억 위안을 했고 3월 달에 1125억 위안을 했는데 4월 달에도 1085억 위안을 했어요. 채권 매도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했으니까 이게 또 매도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거보다는 지금 중국은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가 물가 때문에 못하거든요. 예. 돈을 지금 GDP의 30%나 되는 이 6천조라는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쏟아부으면 그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중국도 지금 물가를 많이 제어해 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그게 이게 탁 풀려버리면 중국 국민들은 지금 봉쇄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큰데, 예, 좀 안 좋겠죠. 예. 지금 11월 달인가요? 그 시진핑 3기 그거 출범해야 되는데, 예,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주식 매도는 3월 달에 450억 위안이었고, 근데 4월 달에 갑자기 63억 위안을 매수를 했어요. 지난번에 그 유입됐다고. 예. 근데 5월 달에는 다시 87억 위안을 매도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크게 매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채권 매도는 크다. 채권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금리가 중국 10년물 금리가 2.8이거든요. 2.8인데 지난번에 물가가 나온 게 2.1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과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함 미사일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함 미사일. 이걸 어떻게 줄까?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배를 공격하는 거죠. 왜냐하면 흑해를 봉쇄하고 있는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라는 거거든요. 이걸 풀어야 식량을 빼낼 건데, 이걸 풀지 못하니까, 이걸 미사일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 미사일을 줘가지고 만약에 러시아 군함을 격침을 했을 경우에, 과연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러시아가 스텔스기가 있어요. 러시아에도 수호이 57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를 투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신무기를 투입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투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자꾸 신무기를 투입을 했는데 전황을 뒤집지 못하면 마지막 수단을 쓰겠죠. 러시아의 그 전역한 대령이 나와가지고, 그 러시아 국영방송에 나와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고립돼가지고, 상당히 안 좋다,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이 전쟁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다. 예. 근데 오늘 뉴스를 보면 중국의 이 금리 인하, 예, 너무 반가운 얘기죠. 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폭이 더 컸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영향력이 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번 바이든의 방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요구하는 IPEF로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까요?
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예, 하는데 뭐 CPT, PP도 있고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예. 이게 많이 나오면 지금 중국의 반응으로 봐서는 분명히 보복을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신의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걸 들고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빨리 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네. 물론 뭐 반도체 공장도 돌아보고 뭐 자동차 투자도 뭐 이렇게 얻어내고 하려고 오는 건데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 중국의 그 뭐 고위 당국자들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맹렬히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만일에 보복을 한다. 예전에 사드를 배치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부분은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일단 뭐 유통 쪽이었죠. 일단 예, 뭐 관광객 단체 관광 못 가게 막았잖아요. 뭐 그런 거 하고 그리고 그 게임 판호 발급을 중단해 버렸잖아요. 게임 정도. 그 정도였다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출을 해서 또 중국이 또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워낙 많이 해가니까 자기들도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걸 다 막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요소수 난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중국은 계산에 넣고 있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더 있다. 지금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특히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그 원자재들 거의 중국에서 다 들어오죠. 전해액도 그렇고 전구체도 그렇고 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만일에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워낙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한 가지 뭐 나온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게 이 IPEF라고 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공급망 재편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내용에 관세는 없다고 하는데 공급망의 재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중국을 배제하는 뭐 어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데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하는 어떤 그런 제약을 만일에 얘기를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도체는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 근데 중국이 워낙 많은 거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요소수 나오고 나서 뉴스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자재들을 이렇게 막 90% 이상, 80% 이상 이렇게 의존하는 거를 한번 뉴스에서 몇 번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면 중국의 무기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제가 생각에는 화학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이 뭔가를 중국이 갑자기 틀어져 가지고 뭐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오늘 그 화학 쪽을 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선물 매수가 15,000계약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2,000억을 매수를 했고 코스닥도 1,000억을 매수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게 3박자가 다 매수가 있었는데 전기전자를 매수를 안 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오늘 외국인이. 오늘 제일 많이 산 업종은 서비스 업종이에요. 서비스 업종. 그리고 화학입니다. 화학. 운수 쪽도 운수 장비 이쪽도 매수를 하긴 했는데 그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물론 공장에 대한 어떤 그 호재 발표 조지아주 뭐 공장 건설하는 그거 때문에 매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서비스와 화학을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예. 뭐 화학이라고 하면 2차 전지 소재 쪽이 아닌가 아니면 반도체 소재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쪽은 다 코스닥이에요. 다 코스닥입니다. 화학은 뭘 샀나 봤더니 LG화학, 하나솔루션, 금호석유 이런 걸 샀어요. 오늘 추천 종목은 LG화학하고 하나솔루션이어야 되는데 하나솔루션 빼고 금호석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중국이 만일에 우리나라에 제재를 할 경우에 뭐 물론 피해 업종도 있을 거고 한데 수혜를 받는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이 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는 다 온 것처럼 이게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 만일에 주말에 어떤 그 이슈가
중국의 그 심기를 자극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뜬금없는 보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올라가는데 또 제약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하락 추세에 이게 바닥 쪽에 이게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거래량도 실리고 5일선, 21선을 두 개를 돌파를 하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위에 이게 걸쳐 있는 이평선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그때마다 뉴스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악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그런 악재가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조금 준비를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중국이 보복을 할 때 타격을 어디에 제일 많이 줄 수 있을까? 그거를 오늘 생각을 하고 월요일 아침에 대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갈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네. 대비를 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는 오늘은 좋았는데 다음 주는 조금 그렇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애경 케미칼하고 AP 시스템하고 효성중공업 제가 이게 예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손절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손절하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예, 일단 손절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그리고 손절은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상에 치명적인 이유가 생겼을 때 그때 손절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빠진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손절가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꺼놓고 이렇게 떨어지면 무조건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떨어진다 해가지고 무조건 손절하는 게 아니고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애경케미칼이나 AP 시스템이나 특히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뭐 시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손절해가지고 피해를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의 그 장중 이 태도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옵션 만기에 미국 시장을 완전히 반전시켜버릴 만한 어떤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연결되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여기에서만 이렇게 하고 미국 시장에선 다르게 할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일단 미국 시장을 또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너무너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